우리는 한글이 너무 익숙해서 얼마나 뛰어난 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에 대해 물어보면 신비롭다, 배우기 쉽다, 예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한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문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간판들은 한국, 외국의 코리아타운도 아닌 외국의 흔한 상점에서 한국어 간판을 쓰고 있을 정도로 한글이 세계인들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글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문자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도 모자라 대만에서는 한글을 대만의 공식 표기어로 사용하겠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도발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45년간 유지하던 긴밀한 외교관계를 1992년 8월 23일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의 단교를 선언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었죠. 당시 많은 국가가 단교했지만 문제는 한국의 일방적 선언이 대만 국민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대만 사람들은 이제 모두 과거 일이라고 말했고 한때 소원하던 대만과의 관계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반한 감정마저 잠재우고 요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한 대만 고교만 수백 곳에 이르고 실제로 대만 TV를 틀면 눈물의 여왕 같은 한국 드라마가 대만어로 더빙돼 방송되고 있고 이런 한류 열풍은 한국어 배우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립정치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한 학년에 28명, 총 178명이 공부하고 있고 졸업하면 거의 100%가 취업이 돼 한국어가 대만에서는 제2외국어 채택 언어로 증가 추세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대만의 이런 횡보로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듯 대만의 한 유명 대학교 수업 시간에 대만 학생과 중국 유학생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연으로 싸우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 사는 대학생 미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역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릴 적부터 자주 갔던 나라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만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다채로운 매력으로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을 좋아했는데 그때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만에 한국 드라마 열풍이 크게 불면서 젊은 세대들의 유행은 한국이 선도하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사랑은 아주 유별나답니다. 대만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고요?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반에서 학생 대부분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죠. 이러한 결과가 절대 강제성이 아닌 오로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자발적인 학습에 의해 이룬 결과인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잖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은 자기 한글 이름을 명찰에 붙이고 다닐 정도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죠. 학생뿐 아니라 2030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는 넷플릭스로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특히 대만 사람들의 한국 드라마 사랑은 유별난데 2023년 2월 대만 넷플릭스 TV쇼 부문 순위를 살펴보면 탑10 안에 7편의 한국 드라마와 1편의 예능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만 내에서도 대만 사람들의 이런 유별난 한국 드라마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죠. 저도 그 누구보다 한국을 먼저 사랑한 대만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때 꼭 한국과 관련된 과에 입학하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선택하게 된 전공은 한국어학과였고 한국을 좋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취업할 때 연봉의 혜택이 아주 크기 때문이었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한글을 완벽하게 알고 구사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저의 이런 마음은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셨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나라를 다녀보셔서 한국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의 나라이고 삶의 질이 어떤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 꿈을 늘 지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터지고 아버지는 제 삶을 지지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살 길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본의 아니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국가가 있다면 대만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 대만의 현실과 비슷하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면 중국 역시 비슷하게 대만을 집어삼키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대만은 동아시아의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죠.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을 비난 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가하며 지금도 어리석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만은 이런 중국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를 거부하고 대만은 대만인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대만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도 불안한 정세 때문인지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에 대해 지지해 주셨고 저도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언어학과 친구들끼리 묶어 언어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고 저는 앞으로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전공이 다르지만 언어학이라는 같은 학문을 배우는 친구들이었고 교수님은 자신이 전공으로 하는 언어의 뿌리에 대해 발표하는 과제를 내주셨죠. 대만은 초등학생도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라 저는 부담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며 과제 준비를 비교적 쉽게 하였어요. 친구들은 각자의 언어의 뿌리에 대해 과제 발표를 하였고 다들 발표자의 말을 흥미롭게 들으며 집중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대만인이라면 대부분 아는 한글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제 발표도 순조롭게 이어갈 거라 예상했어요.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어학과 학생이 제 발표는 거짓이고 사전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중간에 끼어들며 완전히 틀렸다고 외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중국인이니 한국인이냐고 따지며 대중국의 한자를 본따서 만든 한글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죠. 한글은 중국어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제 발표의 흐름을 아주 크게 망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번 과제 발표 점수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각오를 하고 저 중국인에게 언성을 높일 생각을 하며 심호흡 후 반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한글이 중국어에서부터 파생되었냐고 중국인 유학생에게 반문하셨죠. 그 중국인 유학생은 충격적인 말을 하였어요. 중국 한자의 역사가 더 깊고 오래됐으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부각하여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되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도 과거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들먹거리며 저의 발표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며 시비를 걸었죠. 예전에 속국인 것과 한글이 중국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맞지 않는 논리인데 자꾸 엮어서 이야기를 하니 한국어를 전공하는 저에게는 큰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중국인이 나타나 저런 헛소리를 해대니 크게 망신을 주고 싶었죠. 저도 참는 성격이 아니라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곱게 나가지 않거나 너무 흥분해 말을 버벅댈까봐 걱정됐지만 침착하게 반박 발언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들어질 당시 조선은 한자를 활용하여 문자 생활을 하였는데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사용하기 불편했고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읽고 쓰는 엄두조차 못 내는 양반들만의 문자였죠.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한글을 통해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죠. 이는 창제자가 기록한 훈민정음에서도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맞지 아니하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중국의 글자인 한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창제자인 세종대왕이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한자는 한글이 생기기 전까지 조선에서 사용하였던 글자임은 맞으나 이조차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동이족의 뜻 글자이지 중국 문자가 아니니 역사적인 정확한 근거와 기록이 없다면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고 그만하라고 말하였죠. 그 중국인 유학생인 혼자 불만을 표하며 계속 우겨댔지만 이내 교수님께서는 근거 없이 다른 학생의 발표 시간에 이런 식의 무례함을 보이면 점수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제 말에 힘을 실어주는 듯 한글만큼 뛰어난 언어가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고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놀라운 형태의 언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벳이나 한자의 경우 그 기호를 읽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글의 경우 그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글자를 배우는 데 있어 기존 글자 소리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이면서 쉬운 언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였죠. 이어 대만의 언어학자인 쉬차오더는 대만식 한글을 도입하자고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주장하였다고 하였죠. 쉬차오더는 대만은 대만어라고 칭하는 단일 언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고 대만의 복잡한 언어 체계를 연구하면서 보다 쉽게 대만 사람들이 표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한글을 접목시키는 대만식 한글을 생각하였다고 하였죠. 한글과 한자는 모두 네모 형태의 글자라는 점에서 착안해 새로 쓰기도 가능하고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단어와 생소한 한자 표기의 문제도 한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는 한글의 우수함이 이런 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널리 퍼지지 못했고 공감을 얻지 못했으나 그 이하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대만인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셨죠. 이런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지지하듯 차이잉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의 동의를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도발하면 할수록 대만의 분리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중국인 유학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대만이 중국어를 벗어던지고 한글을 사용해 자국 언어를 표기하겠다는 설명이 길어지자 중국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만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어요. 교수님은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는지 그 중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셨고 지금 당장 강의실 밖으로 나가도 된다고 하셨죠. 저를 비롯해 다른 친구들은 중국인 유학생의 표정에 매우 통쾌해했고 더 이상 그 중국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 중국인 유학생과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나나 했어요. 과제 발표가 끝난 후 대학교 시험 기간을 맞이하게 됐고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있었죠. 웬만하면 밤늦게 다니려고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 관련 자료를 집중해서 찾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나와 정문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제 발걸음과 비슷하게 뒤를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죠. 일부러 발걸음을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제 속도에 맞춰 빨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치며 잡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니 키가 훤칠하고 피부는 뽀얗고 이목구비는 또렷한 어깨는 떡 벌어진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죠. 분명 우리 학교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생각하며 무서웠던 마음속 경계심은 그를 보자마자 싹 풀리고 말았어요. 그는 저에게 학생증을 건네며 이거 도서관에 두고 가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었죠. 마침 지하철 시간이 임박해 도서관에서 나올 때 학생증을 두고 나온 게 생각이 났고 그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였어요. 학생증이 없으면 당장 내일 학교에선 시설 이용이 제한적이라 불편함이 예상됐는데 정문 근처까지 쫓아나오며 학생증을 건네준 그에게 너무 고마웠죠. 감사한 마음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남자였고 이름은 동준이라고 하였죠. 동준은 저에게 이름이 미아가 맞지 않냐고 물었고 제 이름을 알고 있는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지만 싫지 않았어요. 동준에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지난번 언어학개론 시간에 청강생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죠. 그날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발표하는 모습이 썩 친절하지 않았을 텐데 제 민낯을 보여준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는 한국어에 대해 어떻게 잘 아냐고 물었고 제 발표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다고
한국인인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말해줘 정말 많이 배웠다고 말했죠. 저는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그날의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았구나 느끼며 동준 덕분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학교에서 못 보던 얼굴이라 어떻게 청강을 듣게 됐냐고 물었더니 사실 교환학생으로 대만에 좀 일찍 오게 되었고 정식 수업은 다음 학기부터인데 지금 적응하기 위해 대만 여행 겸 미리 와서 강의 청강도 하며 학교를 돌아보는 중이라고 하였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잘생기고 젠틀한 한국 남자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조만간 학교에 당장이라도 소문이 날 거라 확신했죠. 그렇게 잠깐의 대화를 마친 뒤 서로 헤어졌고 학교에서 오며 가며 마주칠 때마다 눈인사를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 준비를 한 후 귀가를 하는데 그때처럼 누군가가 제 뒤를 쫓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전에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별일이 없어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경계심을 낮추고 천천히 학교 밖을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지난번 언어학개론 시간에 저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왜 따라오냐고 물었고 사실 저를 쭉 지켜봐왔는데 마음을 고백하려고 쫓아왔다고 하는 거였죠. 그 중국인 유학생은 저에게 고백을 한다고 하였지만 저는 그 순간이 공포로 느껴져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 동준이 나타나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내 여자친구인데 무슨 일이냐고 중국인 유학생에게 큰 덩치로 위협하듯 말하였고 중국인 유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랭랑치듯 도망가 버렸어요. 동준은 저 학생은 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치근덕대는 모습을 몇 번 봤어서 질이 안 좋아 보이는 학생이라 예의주시했었는데 저한테까지 그럴 줄 몰랐다고 밤에 다닐 때 조심하라고 걱정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나타나 어깨에 손을 올려 실례했다고 불쾌했으면 너무 미안하다고 하였죠. 속으로는 그냥 계속 손을 올려놔도 되는데 금방 내린 손을 제가 잡아 다시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그에게 2번이나 신세를 진 것을 핑계삼에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학교 근처에서 파는 곱창국수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죠. 그는 가볍게 내일 점심에 먹자고 바로 대답했고 저도 마침 학교에 가는 날이라 함께 곱창국수를 먹게 되었어요. 사실 유명한 곱창국수집은 줄을 서서 길에서 먹어야 하는데 깔끔해 보이는 동준이 꺼려할까봐 걱정됐는데 너무 스스럼 없이 함께 먹어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했답니다. 그는 이어 대만에 오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한국 문화가 대만 생활 곳곳에 스며든 것 같다고 대만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였죠. 그는 대만에서 넷플릭스 상위 드라마 차트 순위에 한국 드라마가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였죠. 저는 넷플릭스 1위에서 10위까지 프로그램 중 7개가 한국 프로그램일 거라고 대답해 주었고 그는 중국어권에서 대만 제작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죠.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대만에서 인기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는 동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문화적인 측면도 유사하고 구체적으로는 피부색이나 차림새에서 굉장히 유사하고 사회적인 의제가 많은 건도 대만과 비슷하다고 말해주었죠. 아울러 가치관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가족 간의 정이나 사랑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공감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독특하고 빠른 구성은 단일 시즌으로 10회에서 20회 내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의 결말을 볼 수 있어 드라마 내용을 질질 끄는 경우도 적어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죠. 그리고 대만 드라마 속 배우들은 대화를 나눌 때 한국어와 달리 어조사가 부족한 중국어의 특성 때문인지 긴장감이 떨어진다고도 대답해 주었죠. 결정적으로 한국 배우들이 대만 배우들에 비해 연기력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는 이어 한국에 몇 번 와보았냐고 물었고 다음에 한국에 가는 일정이 생기면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곳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였어요. 저는 최근에 보았던 드라마 중 눈물의 여왕을 보며 눈물을 쏙 흘렸다고 말했고 드라마에서 나왔던 촬영 장소를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동주는 자기가 교환학생으로 대만에 왔듯 한국에 있는 본인의 학교와 교류가 가능할 것 같다고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막연히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만 했지 교환학생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교환학생을 지원한 결과 저는 운이 좋게도 다음 학기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고, 한 학기 동안 한국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이 꿈만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아버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며 제 꿈을 펼치며 살 수 있게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곧 한국에서 잠시 머무르며 살 계획이에요. 최근에 방영된 눈물의 여왕 촬영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짧지만 한국에서 사는 꿈을 이룬 것 같아 너무 행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만 여대생 미아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미아 씨의 한국에서의 생활도 기대되고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 눈물의 여왕 촬영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곧 한국에 방문할 미아에게 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